출력 중심에서 명료도 중심으로 바꾸려고. 구매업계 발전과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존에 해왔던 오프라인 방식하고 온라인 유튜브는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요와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는 이제 지역 저희들이 여기 보면 SDV나 단테나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AV 시장에도 많은 변화와 저희가 영향을 이제 이 수요를 저희가 흡수하고 고품질의 컨텐츠. 아파트도 옛날처럼 이렇게 작은 공간보다도 현장에 이제 PA나 렌탈 업체. 그래서 이러한 민간 공연 기획사와 2000년 초반 비용하고 지금 2020년 비용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장비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강경모입니다. 내림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하고 사단법인 한국방송장비산업진흥협회 공동주관으로 언택트 시대의 방송음향업계 미래전략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언택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방송음향업계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장비산업진흥협회 협회장이신 김재평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방송장비산업진흥협회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평 교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뵙게 되니 반갑고요. 특별히 장병화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방송장비산업협회 그 회장을 맡으면서 제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정관방송 이 설치 기준이 출력 중심에서 명료도 중심으로 바꾸려고 제가 2009년도부터 코백의 음향 자문 교수로 있으면서 계속 작업을 했는데 계속 끊기고 이렇게 진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다가 작년 2년 전에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랑 또 공유해서 소리 명료도 중심에 대한 또 세미나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또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멈추게 됐고요. 또 최근에는 또 소리 명료도 중심 법제화 때문에 그 안을 국회의장 보좌관실에도 전달해 줬습니다. 아직 진도는 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방송장비산업진흥협회가 방송음향 설비 이거 기준을 그 출력 중심에서 명료도 중심으로 바꾸려고 애는 써왔는데 아직 그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처음부터 명료도 중심의 법제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거를 꼭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 회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나 반갑습니다. 조만간에 오프라인에서 또 다시 한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음향업계의 원로이시고 현 가락전자 회장님이신 장병화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향산업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뜻을 담아서 음향업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국방송장비진흥협회 부회장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책임감과 함께 더불어 40년간 음향업계를 보고 연구한 자로서 또 기업을 경영한 자로서 음향업계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하여 음향업계 발전과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향산업의 혁명적인 기술 변화에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모처럼 오늘 함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되길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문건창 교수님께서 2020년 링크 플러스 성과 보고 및 2021년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림대 문건창 교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링크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언택트 시대 학생과 기업의 투웨이 매칭 산학협력 교육 모델입니다. 지금 학교하고 기업하고 거의 경계가 지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해왔던 오프라인 방식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된 학교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링크 사업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기업체하고 협력해서 교과 과목을 짜고 서로 강의를 해서 산업체에 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교과 과목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에 직접 짜고 투입돼서 학생들을 키우고 또 직접 뽑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회원사고 협약 기업들입니다. 저희 학교 강사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때 저희가 이 링크 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디프업 대림 픽업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대림 픽업 프로그램은 학과의 모범이 되는 선배들을 이제 명예 전당에 올리고 이제 그 선배들이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또 기업에 소개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 졸업 예정자들은 이제 기업체 발표를 한 다음에 현장 실습을 가서 취업을 이루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을 교수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의 스카우트 분들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업과 학생 양방향 취업권을 선택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기업에서 이력서를 들고 가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전체 발표를 하고 K-팝스타처럼 그다음에 기업분들도 자기 기업을 소개를 하고 내가 이 학생을 픽업하고 싶다라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CPBL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더스트리 커플드 PBL이라는 얘기인데 인더스트리에 진행되고 있는 음향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학생들이 직접 투입을 시켜서 실제 진행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테크데이터, 그다음에 원업솔루션, 라이브 미소 등의 도움으로 저희 학생들 30명이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 있을 수 있었고 그 현장의 개선점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졸업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업 또한 이러한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든 교과목을 연동했고 산업층들이 직접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주제는 창원 NC 야구장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스템 방송명 시스템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음향 영상 시스템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과로는 사실 이제 그 기말고사 발표 날이 기업 스카우트 날이고 또 기업체분들이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픽업하는 방법이고 픽업이 이루어진다고 바로 취업을 하는 건 아니고 현실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저희 디프업 때 모습인데 오프라인 때 모습입니다. 그 산업체 분들이 한 70분 정도 오셔가지고 실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폈냐면 온라인으로 유튜브 중계를 좀 하자라고 해서 프로젝트 진행은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또 산업체분들은 같이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유튜브에 인트로 영상을 공개해서 기업체분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친구들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뽑을 수 있는 제도이고 또 실시간으로 기업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지금 온라인 줌으로 초대를 해서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자기는 이 기업에 도전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PBL 방표 영상을 풀 영상과 여러 가지 영상으로 제공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을 K-팝 경기장으로 바꾸는 미션을 던져서 아이들에게 진행하도록 했고 우선순위를 진행했고 인트로 영상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고 실제 이제 이게 디프업 영상인데 아이들이 이제 발표하는 모습들을 전부 촬영을 해서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올리는 형태로 가서
언제 지금도 뭐 오픈에 돼 있고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대림대 친구들 픽업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는 이제 제가 이런 서류를 미리 보내드려서 이 친구들의 발표 능력, 제안서 능력, 도면 능력, 시뮬레이션, 창의성, 견적의 타당성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걸 가지고 그냥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학점에 단 1도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이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제가 뭐 교수가 공부해라 이것도 필요 없이 본인들 자존심이기 때문에 뭐 거의 한 2달 동안 애들이 밤을 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졸업생들을 수업 시간에 초대를 해서 미리 이제 취업한 기업들이 이제 원캐스트에 이제 들어간 친구들인데요. 학교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뭐가 좋으니까 지원해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인데요. 좀 놀라셨을 겁니다. 뭐 지금 기업체분들 다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교육부 발표로는 90%가 넘었고요. 19년도, 21년도 벌써 올해 아직 안 끝났는데 88%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택트 시대에도 동기부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학협력 2A 매칭이 되려면 그 기업체에서 이슈가 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체분들이 와서 하는 형태로 디자인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뭐 저희 교수들의 기득권도 내려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정말 전투적으로 다가갔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변화를 이끌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4명의 학생이 취업을 못했는데요. 그 4명 학생까지 저희가 취업을 한다면 뭐 100%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의 학교하고 지금의 학교하고 뭐가 가장 크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전부 비대면 수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방송 음향은 사실 실습이 필요하잖아요. 그 실습은 100% 소규모 실습으로 5인 인대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아이들도 추가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내가 취업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사실 반신반의가 있었는데 정말 미라클은 사실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이제 연도에도 아마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학교도 변하고 학교는 이제 아마 교실 공간은 사라지고 소규모 실습실만 남을 것 같고 교수 연구실은 전부 방송국입니다. 방송국 뭐 아프리카 TV BJ처럼 그냥 세팅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느껴가면서 특히 기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거기에 영상 부분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음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요거에 타겟을 맞춰서 한 것이 가장 좋은 사례였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저희 링크 사업 방송 시스템 인지만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디법으로 링크 플러스 사업으로 경력 같은 신입사원을 뽑자. 가성비를 높이겠다. 신입사원 연봉으로 정말 경력 사원이 들어왔을 때 프로툴이면 프로툴, 오토캐드면 오토캐드, 뭐 사운드 디자인이면 사운드 디자인, 뭐 시뮬레이션이면 시뮬레이션, 튜닝이면 튜닝 것들을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전략이었고 지금 학교는 수업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24시간이 수업이고요. 교수 말고 산업체분들 자유롭게 왕래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100%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패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방송음향 제조사 대표로 주식회사 인터엠의 김현용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터엠의 김현용 이사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언택트의 개념에 의해서 발표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반은 뭐 어차피 그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또는 우리가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들이 좀 당겨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시간에 좀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언택트 시대의 방송음향업계 미래 전략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인터엠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왜냐하면 전국에 저희가 대리점이 한 100여 개가 되는데 보통은 다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찾아가고 찾아간 상황에서 또 저희가 영업 활동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작년부터 이루어졌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인가. 인터엠은 이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업체들이 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00여 개의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저희가 기술이나 제품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당에서 유튜브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고 계시고요. 2020년 8월에 저희가 좀 시작을 했고 그때 저희가 신제품을 발표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는 비공개로 이제 우리 대리점에만 했고요. 유튜브는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채팅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채팅으로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개 업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를 좀 사용했고요. 저희가 웨비나를 했던 상황에서는 이제 접속자의 제한이나 영상 끊김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하긴 했지만 발표 내용은 사전 녹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 및 질의응답은 라이브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됐었고요. 이제 뭐 저희 대리점의 사장님들이 좀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어서 좀 채팅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웨비나에 비해 해상도가 높고 끊김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유튜브로 정보 전달에 대한 개념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까 문건창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또 실습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서 하듯이 저희가 작년 11월에는 경영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요. 대전에서 저희가 했는데 한 70여 명의 대리점 사장님들이 좀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실질적인 것들을 좀 원래는 저희가 1박 2일 동안 하는데 이번에는 하루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개별로 칸막이를 좀 했고 좀 정보 전달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요한 자료를 단시간 내에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데에서 굉장히 고민했고 그러한 것들을 작년 11월에 좀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12월에 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한 내용을 갖고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직원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직원들을 위해서 좀 했고요. 그때는 이제 한 참석 인원이 112명 정도 참석을 해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좀 자세하게 좀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템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컨택트 없이 하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래를 위한 이러한 상황에서 인템은 어떤 걸 준비했느냐. 저희가 이제 제조회사입니다. 제조회사고 직원이 한 340명 되고 자회사까지는 이제 4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공장이 3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가 여기 영업본부가 여기 방학동에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인템에 계속되었던 숙제가 뭐였냐면 이 공장에서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레벨
기초죠. 기초 이해 측정 확인 생산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까지는 지금 현 수준으로 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장기간 한 3-4년의 계획을 잡고 레벨 3 아니면 레벨 4까지 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걸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주에서 출하까지의 제조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하여 고객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송 음향 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또 다품종 소생산이라는 그러한 별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할 때 얼마나 스마트 팩토리가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추진 과정이 2019년도 3월에 삼성 중소기업 중앙회 주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팩토리 대상업체로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2019년 6월에 1차 실사를 해서 이제 삼성에 있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지적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그것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확인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9년 12월까지는 MES 프로젝트를 좀 해서 완전 했고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2차 스마트 팩토리 추진을 위한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IT 인프라하고 간이 자동화 이제 프로세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관리의 개념에서 직접 생산에 이제 관여했던 것들이 좀 더 관리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진 대상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든 대부분의 시스템이 재무회계 중심의 이제 ERP 그런 중심이었는데 저희가 IT 인프라 구축하고 제품 구조 혁신, ICT 제조 기반에 기하는 공장 운영 시스템. 그래서 제조할 때의 모든 것들이 모니터링 되고 에러가 생기면 어느 부분에서 생겼는지에 대한 것을 금방금방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및 부품 표준화, 공용화, 그다음에 모듈화에 대한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생산성 품질 향상의 추진, 이런 것을 목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언택트 시장에서의 저희가 좀 추진하고자 하고는 여러 가지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좀 꺼주시고요.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내외로 발표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발표는 방송음향 컨설팅사인 주식회사 고스트 LX의 유정식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부득이하게 지금 공연 중에 지금 나와서 지금 하고 있어서 좀 로비에서 하고 있어서 약간의 조금 앰비언스 소리들이 조금 있음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공연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조금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페이지가 많은데 5분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레나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수요와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는 이제 지역 정부의 어떤 과제들하고 많이 연계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리모델링이나 어떤 공간을 다시 재생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제 공연 공간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접근 방법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는 공연 공간인지 혹은 전시 공간인지 사실은 좀 애매한 공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서요. 잘 여기에 있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도 잘 알고 이제 다른 분들 알고 계시지만 무대는 계속 3,000년 전부터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단어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3,000년 전에 사용했던 무대의 포맷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또 중세 때 사용했던 무대의 포맷도 지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존의 무대 포맷들이 버리는 거 없이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운드나 아니면은 무대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 예전에 했던 어떤 모습들이 사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던 공연장에 대해서 과거 공연장과 다르다라는 거는 사람이나 커뮤니티 기능들이 조금 더 건축이라는 그 틀 밖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라는 극장이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무대적인 기계나 아니면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다 이제 건물의 어떤 내장보다 더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연장의 어떤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간이 오히려 그러니까 건축이냐 공간이냐 그런 부분에서 공간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했던 그 공연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맥베스라는 공연인데 보시면은 로비와 공연장이 사실 경계가 없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관객 경험이나 어떤 디자인 상에서 어떤 경계나 어떤 이게 공연 공간 건축물인가 공연 공간인가 그 사이에서 사실 경계가 좀 없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서 새로운 트렌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이스타트라고 하는 국제 그 공연 예술 기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건축 파트의 이제 부의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나왔던 것들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공연장이 나오겠지만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대부분 이제 리노베이션에 관련된 국내에서 리모델링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추세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기에 단순히 그냥 시설의 노후화를 넘어서서 어떤 공간의 발견이나 임시극장이나 공연 프로그램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이 된다라는 게 어떤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고 전 세계 많은 공연 건축가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2년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도 보면은 기존에 그냥 강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레이아웃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변경하는 이런 이노베이션 작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평면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우라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프로그램 혹은 그 기관의 어떤 사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녹아들 수 있는 어떤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셔널 소더스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설계했던 파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무대 공간이 이게 커야 되느냐, 어떤 객석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무너뜨리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도시 차원에서 도시 풍경과 그리고 도시 안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시작돼서 이제 녹여서 가는 게 어떤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융복합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예술위원회에서 기술 PM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로봇 공학 지금 제가 공연을 하다 온 것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로봇을 사용해서 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최근에 어떤 흐름과 녹여드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공연 가치나 아니면은 온라인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그 수평적인 부분에서 혹은 수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가 사실은 좀 많은 공연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그리고 예술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춘천에 있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고민들이 좀 많이 녹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이제 공연장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다양한 어떤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고, 공연장이 사실 많아요, 춘천에.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어떤 그 공연장 리노베이션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적으로 리서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보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전체적인 이제 건축 설계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녹아지는지 이제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 연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짓고 나서 공연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공연을 할지를 고민하고 이제 공연 공간을 계획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참석하신 전문가분들도 이제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기술이 또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시뮬레이션이나 레이아웃들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 짧아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좀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게임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공간을 다시 한번 그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유니티하고 매직리프를 사용해서 개발한 앱이고요. 이런 앱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무대 디자인, 그리고 건축가와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 지금 전주에 공연장을 하나 설계하고 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기술이나 저희 주제에 맞게 좀 얘기를 한다면,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공연장 설계 그리고 리노베이션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 발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유용한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는요, 방송음향 시공사 대표로 주식회사 스타네트워크스의 함승원 부장님이 발표를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네트워크스의 T사업부 함승원 부장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알다시피 97년도에 오디오 회사로 창립됐으며 지금은 전시나 아니면 좀 실감, 이머시브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여드릴 거는 인터페이스, 이머시브, 브랜드, 그 다음에 레퍼런스입니다. 저희들 부서가 테마파크를 주로 하다 보니 사실은 이런 인터넷 환경의 오디오, 비디오, 라이팅 그런 포맷들을 자주 쓰게 됩니다. 저희들이 노하우가 테마파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 이런 디지털 베이스의 그런 신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런 신호들과 신호들이 서로 통합하게 되고 사실은 이 노드 타입, 그 TCP/IP를 노드화 시켜서 진행하는 타입을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번 실행돼서 커스터머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노드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인하운스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SDV나 단테나 코브라넷이나 뭐 아트넷이나 그런 포맷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현장에 적용하고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장비보다는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컨텐츠 베이스의 이머시브 환경을 저희들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들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보면 이머시브 환경을 저희가 잘 구현하고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걸 커스터머한테 제공하니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례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삼실 시간 컨텐츠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보통 보면 다 아시다시피 오디오 단테, 비디오 SDV, 그 다음에 라이팅 같은 것들도 다 디지털 포맷으로 해서 네트워크 스위치로 전송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은 다 저희가 소프트화 해갖고 컨트롤 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디지털 포맷으로 나갔는데요. 저희들의 사례를 보면 롯데월드 라이트업 컨텐츠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전 세계 최초로 비디오, 오디오 비디오 라이팅, 그리고 특수효과까지 3D UV 3D 오토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그리드 같은 것들이 저희가 단순히 그런 매핑이라고 하죠. 그런 파사드에 이런 매핑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리드에 파사드면을 구현하는 게 정말 고난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실 소비자가 아니 커스터머가 뭔가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의 그 해상도나 아니면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이런 적용들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크리스티사의 미스틱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3D로 렌더링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시각 컨텐츠인데요. 보면 파사드면은 비슷합니다. 평면으로 프로젝션으로 해갖고 파사드면을 구성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잘하는 것들이 이제 파사드면은 구현을 다 하고 오디오 베이스도 누구나 구현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아트넷이나 아니면 그런 비디오 타입의 디지털 베이스 타입은 다 하고요. 넌 레이턴시는 그런 뭔가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는 것들은 오래됐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현장의 가장 실감이, 그러니까 이머시브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오디오 과정이나 그 다음에 비디오의 매핑 과정이나 사실 현장에서 칼리브레이션을 많이 할 수 있게 저희는 오랫동안 쌓아온 이 테마파크 기술력과 그런 노하우로 이런 현장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커스터머가 더 많이 만족하게 되고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요즘에 레퍼런스를 하는 것들이 테마파크를 또 하는 저희 사업부다 보니까 마산 로본랜드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 데는 아마 아시다시피 음향 영상 조명, 그 다음에 플러스 로봇 컨트롤 이렇게 진행한 케이스고요. 덕평인데요. 여기도 조명, 사실 굉장히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시퀀스가 아름답죠. 그런 것들을 사실 운영팀이 기술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영적인 측면을 저희들과 노하우를 극복해서 그냥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적용했고요. 이런 비교적인 그 많이 표현이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4D플렉스라든지 이런 특수 장비,
그런 것도 저희가 사실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제공하고 있고요. 요즘 핫한 제주 아르떼인데요. 여기 이것도 이제 음향 영상을 실감형으로 제일 많이 보여줄 수 있게 사실 레코딩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많이 논산 탑정호 현장인데요. 저희들이 인터랙션, 인터랙티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노하우가 많아서 커스터머가 영상이랑 그래픽이랑 하드웨어랑 잘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고요. 위니월드, 그러니까 마사이 안에 위니월드라는 테마파크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포니월드로 바뀌었죠. 거기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 한 군데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시스템 꾸몄고요. 산적 케이블과 파사드 화면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보를 걷는 것들은 메이저 스피커나 아니면 메이저 프로젝터, 메이저 영상 장비, 라이팅, 뭐 체인 호이스트, 뭐 홀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쇼텍스, 그 다음에 뭔가 영상을 아니면 조명을 플레이할 수 있는 디지다, 그리고 뭔가 홀로그램을 연출을 나타낼 수 있는 레이야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입원이다 보니 기술적인 테크니션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추구하는 방향성은 통합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코로나19 때문에 스킨십이 없어지니 사실 미디어나 디스플레이로 한정적인 게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노하우가 많아서 많이 이제 재생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뭔가 더 나아간 그런 기술력들을 보이려고 애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고객들한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가치도 그런 가치고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구축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나은 저희 회사나 아니면 이 방송객을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음향 관련 기업이죠. 주식회사 롯데정보통신의 김민규 책임님께서 발표를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정보통신 김민규 수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기업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변화가 크게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근무 환경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비대면 회의를 한다든지 온라인 교육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뭐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게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에 대한 수요입니다. 저희 그룹에서 이제 윗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화상회의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좀 감이 안 온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나우나쇼 그리고 요즘에 자주 하는 백파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저게 화상회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한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요즘에는 대부분 지금 이 회의 자체도 이제 줌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웹엑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하는데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이제 서포트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괴리감이나 비현실적인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력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장비,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의 이제 어떤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인데 이러한 하드웨어의 이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들도 정보통신 회사로서 방송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중을 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고 현실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업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사업적인 측면은 이제 저희 뭐 아시다시피 저희 그룹 자체가 유통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이제 타격을 받기도 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첫째로는 현재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코로나에 이제 버금가는 또 다른 이제 위기들이 닥쳐올 텐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인터엠 김현용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현재 구축 진행 중입니다. 저희. 그리고 유통 서비스다 보니까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특히나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의 민족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저희는 큰 이제 대형 물류에 관련돼서 물류도 이제 스마트 물류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 부분들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당연히 저희 방송 음향 업계에 이제 도움들이 조금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비대면 회의라든지 서로 의사 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CES 2021이 끝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CES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전시, 그러니까 온라인 박람회 솔루션들을 보면 상당히 예전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의 이제 상점 아니면 기업체들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일일이 보고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의 어떤 재질을 느낀다든지 뭐 방향의 뭐 어떤 입출력 포트를 본다든지 제품을 관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그냥 제조사가 보여주는 대로만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하면 저희가 또 같이 이제 뭐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못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방송 영상 쪽에서 이런 이제 그 전시 솔루션, 박람회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뭐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든가 뭐 세팅 뭐 이런 뭐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천 개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클릭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저희 뭐 나름대로 제품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에 이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랫폼, 화상회의라든지 원격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이제 뭐 고스트 LX의 유정식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AR, VR을 활용한 뭐 온라인 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동들도 계속적으로 고민 중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도움이 조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제 고민해서 연계가 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융합 솔루션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번 발표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음향 장비 수입사이죠. 주식회사 테크데이터 PS의
전승용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테크데이터 전승용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AV 마켓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AV 제조사들은 그럼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잠시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AV 시장에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호황을 누렸던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이 미쳤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같은 음향 영상 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총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2020년을 되돌아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스톨 시장에서는 기존의 계획들이 대거 수정되고 지연되고 또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일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직격탄은 렌탈 시장일 겁니다. 전년도의 매출 기준이 100%라고 하면 작년은 거의 6%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요, 작년 AV 수입 동향을 볼 수 있는 통계청 자료인데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를 보시면은 50% 이상 성장을 했는데 2020년도 돼서 모든 부분을 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팬데믹 영향이 심각했는지 실감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는 글로벌 AV 제조사들은 어디 쪽에 투자를 했는지 한번 잠시 보시겠는데요. 네, 첫 번째입니다. 네트워크 와이어리스인데요. 네트워크 기반으로 오디오와 비디오를 전송하거나 원격 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현 AV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는 다양한 유튜버들이 개인 작업 공간이 있어서 AV 시스템을 위한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고요. 프로페셔널과 컨슈머의 중간 단계인 프로슈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많은 투자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저희 테크데이터 PS에서도 AKG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작년에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매출이 좀 증가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1인 미디어와 같은 언택트 환경에서 돋보이는 플레이어들이 특수를 누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인스톨 시스템을 둘 수 있는데요. 컴팩트한 고정 설치 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입니다. 실제 환경에서도 2020년은 컴팩트한 인스톨 장비들이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라인 어레이 스피커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12인치, 15인치보다는 6인치, 8인치, 10인치 같은 컴팩트한 사이즈들의 스피커들을 더 선호하는 패턴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양한 장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미하는데요. 개발 장비를 조작하여 운영하던 과거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수의 장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번 네트워크 와이어리스와 네 번째 소프트웨어는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AV 시장의
것도 같은데 단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빨라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그에 따른 충격에서는 바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올해도 이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AV 마켓 시장의 동향을 짧게나마 이렇게 리뷰해 보았는데요. 뭐 어려운 시기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 인류는 항상 긍정의 힘으로 살아왔기에 결국에는 반드시 극복하고 좋아질 거라는 긍정의 힘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며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승명 상무님, 긍정의 그 희망적인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표는 사단법인 한국 라이브 사운드 협회 김명식 부회장님이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라이브 사운드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식입니다. 오늘 언택트 시대 방송업계의 미래 전략에 관해서 저희 라이브 사운드 협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라이브 렌탈 사운드라는 이름이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장비의 렌탈, 임대업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 현 시대에는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문화기술 서비스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또 이 코로나와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저희 라이브 사운드 분야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라이브 사운드 업계의 현실은 자료를 통해서 텍스트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라이브 사운드 협회가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업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좀 전에 전승용 이사님께서도 약 6% 정도, 2019년 대비 6% 정도의 매출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데 저희 라이브 사운드 협회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7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중에는 비대면 공연 행사들의 매출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순수한 베뉴에서의 PA 사운드로 보면 저희도 전년 대비 10% 이내의 매출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업계에서는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또 업계의 현실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서 그나마 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시대의 그 방송 기술에 대해서 저희 라이브 사운드 협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전략이라면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사운드 환경은 현재 지난 한 해 동안 상대적으로 중대 규모의 현장은 급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큰 베뉴의 공연이나 행사들이 모두 다 취소된 상태고 비대면 언택트 공연도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업체보다 대규모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라이브 사운드 업계가 PA 음향 위주로 그동안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었다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스트리밍 컨텐츠 중심의 음향 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가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 업계에서 소화해낼까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을 해서 유튜브랄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쓰고 있는 줌이랄까 또 이제 공연 현장에서는 드라이브인 콘서트 같은 시도가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실험적 수요에 대해서 적절한 퀄리티의 오디오를 제공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돌렸었나 보네요. 잠시만 이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라이브 사운드 업계는 현장 하우스에 이제 PA 음향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스트리밍 송출 믹싱이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 수요를 저희가 흡수하고 고품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방송 시장에서는 이미 그 라우드니스 레벨에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돼 있고 법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개인 방송이라든지 일반 유튜브나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제공하는 오디오의 라우드니스 레벨은 레벨 경쟁이다. 레벨 경쟁의 시대가 돼서 일정한 기준 없이 그저 크기만 하면 좋은 것이라는 이런 인상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세워가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비대면 녹화 컨텐츠들, 이제 업로드용 컨텐츠들이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스테레오 레코딩에서 이제는 멀티트랙의 레코딩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있고요. 후반 작업까지 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저희 업계의 과업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요를 적절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기술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콘텐츠의 저희는 이제 먹스, 디먹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상 콘텐츠와 오디오 콘텐츠를 합해주고 나누어주는 이런 역할들이 커졌기 때문에 영상팀 쪽과의 그 어떤 협업 관계가 예전보다 좀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라이브 사운드 현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는 IoT 산업, 생활 사물 인터넷이 적용되게 돼서 무선 환경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RF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라이브 사운드 업계가 그동안 렌탈 사운드라는 이름으로 장비를 임대하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네트워크 오디오가 더 발전을 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시스템 렌탈하는 분야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하고 튜닝하는 분야 그리고 라이브 공연을 운영하는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져서 산업 구조가 좀 재편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게 또 저희 그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의 역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다. 그동안에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시장에서의 그 기술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런 네트워크 오디오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 적당한 아주 수준 높은 오디오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현장 기술 인력의 역량이 너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브 사운드 협회는 이런 그 시대에 맞춰서 저희 라이브 사운드 협회가 업계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 많이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현장 음향 기술자 경력 수첩 제도를 2019년 말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20년도가 이 그 제도에 정착을 목표로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저희 예상보다는 많이 뒤로 처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수준 높은 기술 인력들 그리고 그 기술 인력들을 증빙할 수 있고 또 그 기술 인력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저희 협회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산업이 이번에 그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면서 저희 업계도
저희 스스로가 표준 산업 분류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사업을 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가 현재는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업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때 프리랜서들이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전문 산업으로의 분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칭 문화기술 서비스 산업이라고 이름하고 국가의 표준 산업 분류에서 저희를 전문 산업으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의 라이브 사운드 협회의 현황을 전체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 세미나나 또 방송기술 시스템 분야의 상호 연대를 통해서 합리적인 상생 모델을 연구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건축음향 컨설팅 회사인 환경음향연구소의 김정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음향연구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정준입니다. 제가 그 언택트 시대의 건축음향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이제 공연장에 이제 사람들이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주로 많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그런 그 공간에서 그런 어떤 음향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이 꼭 실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서 그 방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건축음향과 소음진동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회사로서 국내 공연장과 그다음에 대공간을 전문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앞에 보시는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쉬는 그런 거실의 공간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진들인데요. 지금 이런 공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냐면은 공동주택 약 1,700만 호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택트 시대에 이런 그 공간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최근에 또 그 건축의 앞으로 미래의 방향에 대한 또 어떤 세미나를 들었더니 그 앞으로의 이런 집의 그 성향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해서 언택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아파트도 옛날처럼 이제 작은 공간보다도 이제 큰 평형을 이제 선호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그런 공기의 오염이라든지 그런 세균에 대한 오염이 있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집안에 주로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코니가 많이 설계되는 그런 공간에서의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음악을 듣고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간들인데요. 저는 이제 그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한 270개의 거실의 공간에 대한 음향적인 특성을 갖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울림의 양을 나타내는 그런 잔향 시간이 범위가 0.7초에서 한 1초 정도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택트 공간에서 이런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그런 음향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제파가 많이 발생하고 룸모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하로 붙어 있는 벽식 구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천장과 벽체 모든 바닥들이 다 플라스트한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가 그렇게 쾌적한 공간에서의 어떤 그 소리를 갖다 듣는 데 있어서는 좀 어떤 지장을 갖다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간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간을 어떻게 좀 제어할 수 있는 음향적인 시스템을 좀 어떻게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흡음 패널에 대한, 흡음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는 이제 또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굉장히 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의 그런 차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벽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플라스트한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확산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그래도 그런 최적화된 그런 음향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 동향을 봤는데요. 그런 벽체에 대한 뭐 가변, 흡음 확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재료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명, 그러니까 또 공명을 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또 특허가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슬롯의 형태로 이렇게 흡음과 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변형 튜닝 장치 이런 것들이 그 연구에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금 장치가 개발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그런 어떠한 공간에서의 그런 흡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한 12가지 종류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흡음 특성을 갖다 테스트를 했고요. 그랬을 때 흡음과 이제 차음도 겸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좀 찾아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공간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이제 어떤 그런 음향적인 튜닝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듈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듈형에 대한 생각을 해서 모듈의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흡음과 반사 공간으로 해서 그런 것들 갖다가 튜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개발을 해봤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음악하는 공간 중에서 가장 좁은 그런 튜닝형 방음 박스를 갖다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제품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음량에 대한 부분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문제가 기존 제품에 대한 방음 박스의 문제점들은 그런 포름알데히드라든지 그 다음에 흡음재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유해한 가스들이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5개월, 6개월 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듈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재료들도 그런 가스들이 안 나오는 그런 패널용으로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모듈을 갖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음 박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갖다가 모듈로 해서 그런 주파수별로 해서 어떤 음악적인 특성에 맞는 어떤 것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튜닝할 수 있는 그런 모듈로서 시제품도 개발을 해봤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음향에 대한 시제품은 총 5종을 개발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가장 그런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의 튜닝 재료로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된 것이 공동주택의 음질이용용 음향 패널 시스템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이 돼서 그런 언택트 시대의 그런 거실 공간의 그런 쾌적한 음향력이 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송출업체이신 SBS ANT의 김태식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SBS ANT에서 음향 감독을 맡고 있는 김태식입니다.
네, 저희 SBS ANT라는 회사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SBS에서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기술적 미술과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회사이고요. 작년 한 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업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사정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금지되다 보니까 이런 음악 쇼 프로그램들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객석이나 청중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요. 이 프로그램 제작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그 연출팀들의 고민이 있었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희가 방송을 제작을 할 때 여기 청중이 와야 현장에 이제 PA나 그 렌탈 업체가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방송을 내야 하는 연출팀은 이제 그 고려를 한 것이 이런 이제 다자간 네트워크 회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객석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송출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트로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먼저 이런 랜선 관객이라고 부르는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송출을 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들으면서 방송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운이 좋게도 제가 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었고 기술을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현재 사용한 그 프로그램들은 줌 이 화상회의 이 프로그램과 유사한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지금도 저희가 발표하는 사람 외에는 음소거를 하지 않으면 노이즈나 이런 것들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랜덤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열려있는 마이크들을 통해서 다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브레이크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이것들은 이제 전체 뮤트 기능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었고요. 그것만큼이나 컸던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다음 장에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라이브 그 부회장님께서 라이브 협회 그 부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송출 레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 방송국은 사실 -24 LKFS라는 방송 기준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줌이나 유튜브나 또 이런 그 화상 회의 시스템들은 사실 피크 레벨 혹은 유튜브는 -14 LKFS의 기준 레벨이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송출하는 그 현장의 믹싱 레벨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잘 들리지 않고 안 들린다라는 그런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그 마스터링 기법들 혹은 리미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해서 음질 열화가 없이 레벨만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좀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축적을 했었고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노하우들을 좀 쌓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원 함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방송에서 함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쪽에 이제 그 함성을 지르더라도 각자 개별로 가지고 있는 마이크의 성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함성 소리가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죠. 다 이제 피크가 나고 디스토션이 생긴 소리들이 심지어 모노로 합쳐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에서
뭐 기존에 레코딩되어 있던 소스들을 섞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한계가 있어서 뭐 현재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스테레오 기반의 그 마이크가 전송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개인을 각자의 집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이 마스터 호스트가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그 SDF라는 SBS에서 매년 해오는 그 디지털 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그 킨텍스나 뭐 코엑스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던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생방송으로 나가는, TV로 생방송이 나가는 상황과 유튜브로도 생방송을 내야 되니까 이 레벨 차이가 생겨서, 또 그 유튜브로는 한국어랑 영어랑 원어 서비스 3개의 또 그 계통의 그 방송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디오가. 그래서 그런 오디오의 그 계통이 여러 계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또 기준 레벨이 다 달라서, 사람이 한 사람씩 붙어서 믹싱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되지 않아서 플러그인을 걸고 또 노하우, 그 전에 축적된 노하우들을 사용해서 동시간에 같이 송출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도 보시면 이 네트워크 관객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밑에 이렇게 있는 그 암석 같은 것들은 AR 영상입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화면 자체가 그냥 카메라로 들어오는 소스 외에 AR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다 접목시켜서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방송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습득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과 좀 합쳐서 어떻게 잘 방송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파일럿으로 했었던 그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이제 제가 그 참여하게 돼서 이제 했었는데, 연출자의 요구가 후편집이 아닌 실시간으로 4군데의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각자 집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현장에서 들으면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맞추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후편집을 해서 방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 저희가 MR은 이게 상암동 공개홀입니다. 상암동에서 송출을 하고 그걸 듣고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각자 다른 레이턴시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 그게 최소한의 그 레이턴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저희가 딜레이로 보정할 수 있는 그 범위 내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 테스트만 한두 달 이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RTMP 기술, 그러니까 현재 유튜브 송출 기반 기술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한 송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방량 400mm에서 한 500mm 내외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보내고 받았을 때 오디오 기준으로 한 800mm에서 900mm 사이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네트워크 트래픽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각 지역별로 한 30ms 내외의 딜레이 보정으로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합창이라고 하면 좀 중창 같은 프로그램 제작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다양한 기존 기술들과 딜레이 컴펜세이션은 사실 DAW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연출 혹은 기획자들이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섞고 융합하고 같이 해서 방송 혹은 이런 라이브 상황 혹은 이런 그 무대에 많이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요구 상황들을 잘 맞춰서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그 현업자분들,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공연업계 대표로 예술의 전당의
한국란 감독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목소리 처음 내보는 것 같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의 전당 음향 파트 파트장 한국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업계에 훌륭하신 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연업계는 다른 분야보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1월 매출은 재작년 12월과 1월 매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생업을 위해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고 투잡을 뛰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예술의 전당에서도 공연의 50% 이상이 취소되고 있고, 또 그마저도 무관객 공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 공연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을 돕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민간단체 대관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도하기도 했고, 또 어려워진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예술기부 모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악회, 콘서트를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만들어 예술 지원 음악회를 여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공연 업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코로나가 이제 공연계에 던진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이러한 단어들일 텐데요. 코로나 전 공연 음향은 이제 PA 확성 음향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언택트 시대에서는 비대면 영상 공연을 위한 음향도 그런 비대면 공연을 위한 음향으로 발전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예술의 전당을 예로 들면 한 가지의 비중을 두지 않고 앞으로 시대에 대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공연은 현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연 음향을 위한 이머시브 오디오의 도입입니다. 현장의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음향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금 예술의 전당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해왔던 5.1 시스템, 7.1 시스템, 그냥 음향 효과를 위한 서라운드 시스템이 아닌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머시브 오디오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연에 사용되고 있는 라인 어레이 시스템을 넘어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다양한 이머시브 오디오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엘리사 시스템이라든지 컨스텔레이션, 사운드스케이프 등 새로운 차원의 실감 음향을 위한 PA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의 전당도 이러한 실감 음향 시스템을 공부하고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인 다른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의 공연 음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비대면 공연이 코로나 전에 없었던 공연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이 제한되는 바람에 이제 주가 아닌 이제 차선으로 영상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스트리밍이 현장 공연의 수요를 넘어 공연 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공연 음향의 방향도 공연장에 들어선 관객에게 들려주는 PA 확성 음향이 아닌 이제 개개인이 태블릿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혹은 집, 거실 TV를 통해서 공연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중계 영상 음향의 비중이 커졌고, 또한 4K 영상이나 VR 영상 등 영상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음향도 고음질 음원과 공연 영상을 위한 이머시브 오디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공연 음향은 공연만을 위한 음향을 하는 시대에서 이제 공연을 기록하는 공연 컨텐츠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연 음향 업계도 PA 시장만이 아닌 비대면 공연까지도 수용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저희 예술의 전당 음향팀도 현장의 공연뿐 아니라 이런 비대면 공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은 비중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예술의 전당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공연도 공연과 영상 녹화 혹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였고 저희 음향팀도 현장 공연 음향과 더불어서 이러한 비대면 공연에 많은 음향과 영상 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예술의 전당 음향팀은 수년 전부터 이러한 영상 공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희 예술의 전당 음향팀은 음향이 주력이긴 하지만 영상 작업도 병행하여 하고 있고 또 2012년부터 HD 영상 설비를 도입하여 예술의 전당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직접 만든 컨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공급해 왔고 또한 팟캐스트를 통하여 음반 수준의 고음질 음악을 직접 녹음하고 믹싱하여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생중계와 TV 방송사에는 저희가 직접 방송을 위해 믹스한 신호만을 음원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업계 최초로 작년 3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곤 스크린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인데요. 작품들을 스트리밍해서 수십만 건의 조회수와 10,000명이 넘는 동시 접속을 달성하였고 또 7월에는 저희 음향팀이 직접 영상 촬영도 하고 음향을 제공하여 네이버의 교향악 축제 전 공연을 생중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음이 어려운 오페라 극장의 오페라도 직접 녹음하여 라이브 중계 음향을 제공하는 등 공연은 줄었지만 언택트 시대를 미리 대비하여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예술의 전당 음향팀의 발전 방향은 이제 스테레오 시스템을 위한 음향이 아닌 비대면 공연을 위한 이머시브 오디오의 제공입니다. 현재 영상을 위한 많은 이머시브 오디오 포맷이 나와 있는데요. 오로 3D라든지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또 프라운호퍼의 3D 오디오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포맷은 대부분 영화를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이 이머시브 오디오를 활용하여 공연 영상에 제공하기 위해 예술의 전당 음향팀은 많은 고민을 하였고 또 이를 위해 작년부터 3D 오디오 마이킹 시스템과 3D 오디오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올해부터는 예술의 전당 영상화 공연에 3D 오디오로 믹싱된 음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고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해제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발표가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오 스튜디오의 레코딩 업계 대표로 마치오 스튜디오의 박재범 감독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법인 음향예술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초 스튜디오라는 레코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레코딩 스튜디오라는 개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 비용이라는 것들, 네, 2000년 초반 비용하고 지금 2020년 비용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90년대가 더 비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레코딩 스튜디오가 그런 주식회사로 운영이 된다거나 직원이 많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스튜디오라는 거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개인 사업,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작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 1명, 어시스트 1명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그 밖에 지금은 이제 녹음하고 믹싱하고 마스터링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아까 라이브 사운드도 그렇고, 아니면은 지금 생방송 송출도 그렇지만, 그리고 믹싱도 마찬가지죠. 이머시브 믹싱까지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연실랑 녹음 나가가지고, 공연실랑 녹음하면서, 동시에 모니터까지 하면서, 동시에 그걸 갖다가 믹스된 거를, 영상팀한테 줘서 그거 같이 스트리밍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는 업체들, 네, 작은 녹음실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이 홍대 또는 강남 아니면 그 구석구석 퍼져 있는 아주 굉장히 작은 녹음실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녹음실들은 영업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 되면 어떤 녹음실들이 되느냐? 기존에 클라이언트가 있는 녹음실, 그리고 아니면 저희 같이 약간 부스가 굉장히 큰 녹음실, 부스가 커서 밴드 같은 녹음은 거의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관현악단, 네, 그렇죠. 국악 관현악이라든지 서양 관현악,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정부 일을 많이 합니다. 군악대 같은 그런 공공 녹음 같은 게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런 식으로 녹음이 가능하면은 운영이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녹음이 있고 그런 관현악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엔지니어 2명이면 그걸 셋업을 다 해가지고 녹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가면은 굉장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셋업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인원이 한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느냐, 그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대림대 같은 데서 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키우면은 학생 여러 명을 받을 수가 없고, 한 명의 우수한 학생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을 체계적으로 음향 엔지니어, 그러니까 그 주목을 받는 음향 엔지니어로 한 명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보면 나이 40 정도 돼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녹음실, 예, 기존에 있는 레코딩 스튜디오가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소수의 그런 스타급 엔지니어 이외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해서 음반을 녹음을 하거나, 그리고 그 음반을 녹음하자마자 뭘 하냐면 바로 촬영을 들어갑니다. 녹음실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촬영 장비부터 크로마키부터 조명까지 전부 다 셋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촬영을 해서 바로 유튜브 컨텐츠로 업로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레코딩 스튜디오의 미래는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주식 회사화되는 거대한 뭐 그런 건 전혀 있을 수는 없고, 작은 개인 사업 위주인데 주목을 받는 업체만 살아남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녹음실 같은 경우는 많이 생겼다가 많이 망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죠.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됐는데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패널의 발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패널님들의 그 발표를 통해서 각자 그 방송 업계들이 각자의 그 살 길을 찾으면서 많은 고민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떨 때 같이 혼자서 이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과 함께 극복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폐의 말씀을
문건창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각 파트별 10분의 우리 음향업계를 이끌어 가시는 엔지니어를 모시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용어가 남은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에 VR, AR, 그다음에 네트워크 오디오가 나왔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건축 음향이 잘 돼야 된다, 집이 커진다, 이런 내용들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아예 다 바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공유를 해서 또 앞으로 음향하는 친구들이 보기도 하고, 또 이미 업계를 걸어가신 분들이 보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현장을 극복해 나가보면 정말 좋은 상황일 것 같고, 좋은 상황은 이제 우리가 의외로 언택트 시대에 음향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오디오를 더 살려야 된다, 비디오 기술까지, 그런 것들은 확실한 어떤 키워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 같이 박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